225페이지 13번부터 24강 자본 탐상 CBT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25페이지 13번부터 다시 2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3번 자본을 선택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검사면에 대한 적심성을 먼저 고려한다. 시험품에 대한 부식성을 먼저 고려한다. 검사 표면과 높은 색채 대비를 먼저 고려한다. 이게 맞습니다. 탈자할 때 높은 탈자 전류 필요성을 고려한다. 탈자는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 선택할 때는 이 자본이 검사 표면하고 높은 색채 대비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가는요, 적심성 하는 이것은 침투에서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나는 이거는 부식성을 먼저 고려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14번 비파괴 검사법 중 일반적으로 본 탐상하기 전 전처리 과정 생략되었을 때 결함의 검출 감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험은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침투 탐상 시험은 표면 청결도,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침투 탐상 시험은 또 온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5번 초음파 탐상 시험 할 때 진동 주파수 변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진동자를 사용하여 재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은 공진법이라고 했습니다. 결함을 제일 찾는 데 많이 쓰이는 것은 펄스 반사법이고 투과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공진법은 이렇게 재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16번 비파괴 검사법 중 일반적으로 결함 깊이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법은 UT가 가장 정확하게 결함 깊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17번 음향 방출 검사 AET 제가 몇 번이나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Acoustic Emission Test 이렇게 해서 이게 AET가 되겠습니다. 음향 방출 검사, 비파괴 검사와 관련이 없는 것을 해놨습니다. 음향 반사입니다. 음향 반사 이거는 좀 초음파 쪽에 많이 해당되는 것이고 음향 방출 검사에서는 가이즈 효과, 그 다음에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에너지 방출하는 걸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동적인 불연속을 탐지합니다. 그건 다 알 수 있는데 가이즈 효과는 몇 번 설명했습니다. 어떤 시험체에 한번 그 외력을 가해가지고 응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그 최대 응력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의 음향 방출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이즈 효과라고 합니다. 18번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ECT인데요. 와전류 탐상시험에서 신호대 자본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주파수 변화, 필터 회로 부과, 그 다음에 충전율 또는 리프트 오프 개선 효과, 요거는 분명히 있는데 모서리 효과는 신호대 자본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서리 효과를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에지 이펙트라고 하는데 와전류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 모양, 가장자리의 급격한 변화로 자개와 와전류가 교란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효과는 와전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에서 불연속부의 결함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장자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대 자본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필터 회로라는 게 있었죠. 어느 특정 주파수, 주파 영역 교류를 차단하거나 반대로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성질을 갖는 회로입니다. 정류 회로와 병용해서 직류분,
그러니까 직류 있잖아요. 직류분만을 통과시킬 때 특히 평활회로라 합니다. 보통 코일, 저항, 축전기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그 특성에 따라 저역 통과 필터, 고역 통과 필터, 대역 통과 필터, 대역 소거 필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저 신호대 잡음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안 다뤘지만은 여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신호대 잡음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 모서리 요가다 이렇게 알아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CBT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꺼운 금속 용기 내부에 존재하는 경수소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고 특히 핵연료봉처럼 높은 방사성 물질의 결합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는 중성자 투과 검사입니다. NRT라고 했죠. 20번 시험체 내부 결합 검출 가장 쉬운 비파괴 검사는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비파괴 검사는 보기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방사선 중성자 중에서 중성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성자 투과법이 되겠습니다. 시험체를 투과한 방사선에 대한 형광투시법 단점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 형광투시법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어느 곳에서 한번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안 다뤘지만 이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필름, 현상액 등 약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암실에서 작업하는 불편 따른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탐상 시험보다 미세한 불연속 결함의 검출이 어렵다. 요게 맞아요. 자, 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스크린에서 밝은 빛을 발산하여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형광투시법 앞부분에서 세밀하게 하였습니다. 시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으며 필름, 약품 등이 불필요하고 암실 처리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비 절감이 가능하여 작업 능률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접 촬영에 비해 상질이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방사선보다는 이 결함 찾는 게 좀 어렵다. 여기 이제 요 밑에 요걸 가지고 위에서 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형광투시법 21번 자분 탐상 시험 중 선형 자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극간법이고 요크법이죠. 이거 코일법 두 가지뿐입니다. 극간법하고 코일법 두 가지뿐이에요. 다음의 누설 비파괴 검사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내용인 것은 내압 시험에 필요한 유체 온도는 25도, 15도가 훨씬 높은 취성이 일어나는 온도에 대해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취성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기체 누설 검사할 때 사용하는 기체는 건조된 깨끗한 공기를 사용한다. 맞겠지요? 기체 누설 시험할 때 사용된 기체는 보통 독성 없는 것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수압 시험할 때는 시험하려는 용기 내부에 공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나와 다와라는 반드시 누설 비파괴 검사법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누설 비파괴 검사 LT를 한번 봅시다. 누설 탐상 압력 변화 시험은 대형 압력의 용기의 최적을 갖는 시스템이라도 압력 게이지를 이용하여 누설 시험할 수 있으며 추적 가스가 필요 없습니다. 압력 변화 시험은 압력 유지 시간이 길며 보조 기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탐상이 가능합니다. 시험체의 최적 경계를 통해 필요한 압력 차이를 얻을 수 있으면 압력 변화 시험이 가능하다.
누설 검사에 영향 주는 인자는 압력 변화의 최소량 측정 기술, 시스템의 내부 최저, 시험 시간, 대기 온도면 기후 조건, 내부 표면적과 시스템의 청결도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나와 다와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 가는 이건 옳지 못합니다. 22번 다음의 비파괴 검사법에 관한 내용 설명 중에서 적합한 내용은 가. 비파괴 검사법은 결함의 검출과 충격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충격시험은 대표적인 파괴시험이에요. 비파괴시험이 아닙니다. 나. 경금속 재료 표면 결함 검출에는 침투 탐상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표면 결함 검출에 적합한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탐상시험과 초음파 탐상시험이 대표적이다. 틀렸죠. 라. 변형량을 구하는 스트레인 측정에는 스트레인 게이지 등을 이용한 화학적 원리가 이용된다. 이거 화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화학적 원리 약품을 쓰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인 측정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23번입니다. 자분 탐상시험에 대한 용어의 적합한 설명은 이것도 자주 나온 건데 그래도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화란 비자성 시험체 이게 틀렸습니다. 자기 비파괴는 무조건 강자성체입니다. 자소 그러게 하는 작업들이 틀렸어요. 나 자분이란 여러가지 색깔의 비자성체 밀입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 관찰이란 결함부에 형성된 결함 자분 모양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맞지요? 라 자분 적용이란 자분을 시험체 내에 침투시키는 작업이다. 아닙니다. 시험체 내에 침투시키는 것은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자분에서는 그 자분을 시험체 내에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험체 내부에 있는 결함이 자속이 흘러가다가 결함이 있을 때는 자속 또는 자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함을 통과하지 못하고 표면으로 나옵니다. 이걸 누설 자속이라고 하는데 누설 자석이 그 표면으로 나오면 그곳에 흩어져 있던 자분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곳에 결함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시키는 작업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네요. 자화, 자기화라고 합니다. 자화는 자기화이며 모든 물체는 자기장 내에 두면 크게 혹은 작게 자화하는데 자화 양상에 따라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폐리자성체 등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화되는 거고 상자성체는 작용을 하는 거고 강하게 하지 않죠. 반자성체는 배쳐가는 거고 폐리자성체는 뭐냐. 자, 자화형은 강자성체와 폐리자성체가 비슷합니다. 근데 자기 발생하는 미케니즘은 반강자성체에 가까우며 결정 내 자성 이온의 자기 모멘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TV, 반송전파, 컴퓨터, 마이크로파 기기, 자기 변형 발전기, 고주파 기기에 널리 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23번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분 탐상시험 적용 용어, 이건 다시 한번 더 앞부분에 규격집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다시 한번 또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분이란 뭐냐? 자분 탐상시험에 쓰이는 강자성체 미세 분말입니다. 우리 기술 용어는 한자로 많이 쓰는데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 미세 분말이라고 하면 되는데 미분말이라고도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형광 자분, 형광이 아닌 겁니다. 형광 발생하지 않는 자분이고, 형광 자분은 형광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볼 때는 자외선 조사 장치에 따라 형광 발생하도록 처리한 자분입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를 비추면은 여기서 형광 물질이 나타납니다. 분산매, 이것도 분산매질의 줄임말입니다. 분산매도 분산매질의 줄임말입니다. 자분 잘 분산시킨 상태에서 시험품의 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매체, 기체 또는 액체를 이렇게 분산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산매는 무조건 요거는 습식법하고 건식법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습식법, 건식법. 요 중에서 하나를 씁니다. 어떤 우리 보고서를 쓸 때 분산매 또는 분산매질하면은 그 상황에 내가 하는 상황에 따라서 습식법이면 습식법, 건식법이면 건식법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습식법이 편해요. 거기에는 뭐냐면 캔이 들어있어요. 자석 분말을 넣고 석유 같은 걸 넣어가지고 휘저어서 뿌리면 쉬운데 건식법은 이게 이제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식법이 쉬워요. 자분 적용, 자분을 시험품 결함 등에 쉽게 도달시키려는 조작을 우리는 자분 적용이라고 합니다. 검사액, 습식법에 사용하는 자분을 분산 현탁시킨 액입니다. 액체거든요, 검사액은. 그래서 습식법에 사용하는 자분을 보통 그 등류가 많습니다. 물론 물도 쓸 수 있겠지만 등류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석 분말을 넣어서 분산 현탁시킨 액입니다. 자분 모양, 시험품 표면에 자분이 부착하여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독립 자분 모양, 연속 자분 모양, 분산 자분 모양 이렇게 나눕니다. 자분 모양은 시험품 표면에 자분이 부착하여 생긴 모양입니다. 자, 건식법. 자분 적용 방법의 한 가지로 건조된 자분, 가루 자분을 그냥 공기의 힘을 눌러서 이제 검사체에다 분산시키는데 이럴 때는 진동을 약간 주어가면서 골고루 뿌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습식법. 자분 적용할 때 자분을 등유 등 액체 분산 현탄시켜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 건식보다 쉽습니다. 그 자분이 들어있는 통을 많이 흔들어서 뿌리면 골고루 뿌려집니다. 결함. 시험품 표면에 자분 부착하여 생긴 자분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분 모양이다 이 말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결함이라고 통용하면 됩니다. 유사 모양, 의사 모양, 부정 모양 이거는 가짜 결함입니다. 결함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함 아닌 결함처럼 보이는 자분 모양입니다. 자, 자화전류. 자분 탐상시험, 자기 비파계 검사할 때는 반드시 전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전기를 공급해야만 우리 강자성체의 그 내부로도 이렇게 자장이 형성되고 자속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화전류는 시험품의 자속 발생을 위한 전류입니다. 탱유는 보통 맹유라고 더 많이 쓰는데 혹시나 혼돈할까 봐서 탱유를 앞에 냈습니다. 여기 맹유입니다. 탱유, 맹유입니다. 극성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에 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교류에 마이너스 극을 없애버리거나 그걸 플러스 극으로 올린 걸 탱유 또는 맹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성은 플러스만 남아있으니까 극성이 불변이고 크기는 주기적으로 올록볼록하니까 크기 변화는 자화전류인 맹유입니다. 탱유는 맹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전류. 이 충격전류는 어떻게 하냐? 사이클로트론. 좀 어렵죠? 사이클로트론에서 생긴 1펄스 자화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충격 전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치, 교류를 직류나 맹류로 바꾸어 자와 전류 공급하는 자화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정유장치라고 합니다. 24번. 다음 검사방법 중 누설검사법, 검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법, 가만법, 수침법, 이거는 초음파 탐상할 때 수침을 합니다. 진공법 등이 있습니다. 25번.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표면이나 표면에서 가까운 부분의 균열을 검사하는 시험법은 와전류 탐상시험입니다. 와전류 탐상시험은 ET 또는 ECT라 하기도 하고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했지요. 자, 26번으로 넘어갑니다. 228페이지 26번. 이 문제도 몇 번 나와서 이제 여러분 탁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용 자기탐상검사법에서 규정하는 조명장치 및 조도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괄호에 알맞은 것은,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색 등의 조도 측정은 최대 허용 간격이 얼마냐면 60일입니다. 블랙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최대 1주간의 간격으로 규정하는 조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자, 요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규정하는 원형상 자분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형상 자분 모양은 독립하여 존재하며 선상 자분 이외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밑에 있죠. 선상 자분 이외의 독립 결함으로, 여기 또 맞아요.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인 지시 모양이다. 우리가 원형상이라 해서 반드시 둥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이가 나비 폭의 3배 미만인 것은, 그러니까 짧은 직선 같은 이런 것은 원형상으로 본다. 그래서 원형상은 규격집이 요 가번하고 요 추가 설명한 것 두 가지가 규격집에서 원형상 자분 모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연속법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통전 시간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것도 규격집에서도 있었고 몇 번이나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가 통전 중에 자분 적용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다. 자, 여기에 연속법. 자, 그 통전 중에 자분 적용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다가 아니고, 요거 이제 잘 우리가 통전 중에, 통전하고 있을 때 자분 적용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다. 요거 가와 나에서 여러분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다는 120분의 1초 이상 3회 이상 통전을 반복하는 것은 충격전류입니다. 충격전류. 원칙적으로는 4분의 1 내지 1초란다. 이거는 잔류법입니다. 여기 밑에 자세히 나와있죠. 충격전류는 120분의 1초 이상, 여긴 또 단서가 뭐냐면 3회 이상 통전 반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잔류법은 원칙적으로는 4분의 1 내지 1초입니다. 자, 29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규정된 형광습식법의 자분 농도는 0.2 내지 2g이라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비형광습식 자분 농도는 2에서 10g/L를 적용합니다. 30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규정된 유사 모양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선상결함과 흡산결함 자분 모양이다. 아닙니다. 원형상 결함과 흡산 결함 자분 모양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결함 이해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자분 모양이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사 모양 이외의 균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분 모양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의사 모양이 바로 유사 모양입니다. 부정 모양 다 같은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번호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31번부터입니다.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 규정된 A형 표준 시험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초기 모양이나 치수, 자기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참 말이 규격집에 이랬는데 뭐냐 하면 표준 시험편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틀림없이 우리가 결함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에 만든 거하고 성질이 변화가 생겼다. 그럼 이건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한글이지만 어려워요 좀. 시험면에 완전히 밀착하도록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여기에 결함을 만들어내는 걸 그 시험체 위에다 덮어야 되는데 그때 뭐로 가느냐 하면은 양면 테이프로 그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서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결함을 찾으면 결함이 나와야 됩니다. 양면 접착제를 합니다.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게 틀렸습니다. 인공음은 직선형과 원형의 두 종류가 사용된다. 맞습니다. 재질 차이에 따라 A1과 A2의 두 종류로 나오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혼돈하지 마세요. 여기 틀린 것은 있는데 초기 모양이나 치수, 자기 특성에 변화 발생하면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점을 정리를 해놨죠. 표준 시험편을 시험편에 붙이는 방법은 양면 테이프 사용하여 붙인 후 성능을 검사하고 떼면은 떨어집니다. 32번 자분 탐상 시험 중 선형 자와의 자기의 색이 나타내는 단위로 옳은 것은 A 곱하기 T. 요거 반드시 AT로 한다는 것을 많이 설명했고요. 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33번 항공우주용 자기탐상검사 방법에서 검사에 합격한 각 품목을 각인, 뾰족한거로 각인하거나 애칭, 부식하거나 착색할 경우의 기호문자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건 항공우주용이기 때문에 M입니다. KS 규격일 때는 전수검사 합격 부분 P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는 P에다 타원형 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34번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시험 결과 나타나는 험해이한 자분 모양은 독립, 연속, 분산 자분 모양을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독립 자분 모양에 나타나는 지시는 또 뭐냐? 균열, 선상, 원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균열에 의한 자분 모양이고요. 재질, 경시지시, 단면, 급변 자분 모양, 의사 자분 모양. 이거는 지문대로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35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라 각각의 자화 방법을 기호로 나타낼 때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극관법은 요크법과 같다고 그랬죠. M입니다. 자속관통법은 P가 아니고 I입니다. 전류관통법은 B가 되겠습니다. 전류관통법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드법은 B가 아니고 P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자화 방법과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 이것도 규격집에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축통전법, 이 기호를 알아야 됩니다. EA, A가 축입니다. 직각통전법 ER, 프로드법 P, 전류관통법 B, 코일법 C, 극관법 M, 자속관통법 R. 이 기호가 종종 우리가 이제 기호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시험에도 나오고 합니다. 축통전법, 시험체 긴 축 방향으로 직접 전류를 통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축의 직각으로 자속이 생깁니다.
그럼 결함은 어떻게 되냐면 축 방향으로 있는 것이 이제 잘 발견됩니다. 항상 결함은 전류 방향하고는 평행, 그 다음에 자속 방향하고는 직각입니다. 직각 통정법은 시험체 축이 길게 있을 때 전류를 이 축의 직각 방향으로 직접 전류를 통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결함이 축에 이렇게 직각으로 있어야만 축의 직각 방향으로 있어야 결함이 찾아집니다. 자, 프로드법 P 시험체 국부를 우리 부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시험체 부분에 두 개 전극을 대어 직접 통전하는 방법입니다. 전류관통법은 시험체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 등에 전선을 넣고 도체에 전류를 통전하는 방법이 전류관통법입니다. 코일법은 시험체를 코일 속에 넣어서 코일에 통전하는 방법입니다. 극관법은 시험체 부위를 영구자석 자극 사이에 놓고 검사합니다. 주로 영구자석으로 하는데 요즘 사실은 영구자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류 자석, 그 다음에 또 직류 자석, 교류 전류를 통하는 교류 자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속관통법은 I입니다. 시험체 밑에 I에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전선이 있고 거기에서 전류를 공급해 거기에서 자속이 생기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시험체 안 구멍 등에 통과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속 관통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